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책 쓰기에서의 어떤 융합적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력. 어, 책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료 수집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료 수집으로 쓴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이걸 그대로 뺏긴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그대로 뺏긴다는 건 아니죠. 뺏기면은 표절이죠. 뺏긴다는 게 뭐냐? 그럼 뺏긴다는 건 무엇이냐? 뺏긴다는 것은 다른 책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 써가지고 책에 붙이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거를 뺏기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은 문장 표현을 똑같이 우리 책에 이렇게 넣어놓고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표절이라고 말을 하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자료 수집으로 쓰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자료를 뺏기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료를 보기는 보는데 근데 뺏기는 건 아니다.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뺏기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 쓰기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우선은 많은 자료를 일단 주제하고 관련된 많은 자료를 모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모아야 돼요. 일단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중요도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핵심적 기준은 독자입니다. 독자 중에서도 대중독자예요. 독자는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준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대중독자 그룹, 소위 지식의 왕초보 그룹에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층을 3층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층 구조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메인 타겟이 되는 독자는 바로 대중독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독자가 숫자가 90% 이상이기 때문이죠. 80에서 90%가 바로 대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우리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대중들은 지식의 왕초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쓸 때 반드시 쉽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써야 돼요. 그래야만 대중들이 우리의 책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이해를 해야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책을 보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소위 책으로 인생이 변하는 그런 극적인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인생이 이제 바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주는, 지식의 왕초보에게 주는 컨텐츠다라고 했을 때 이 컨텐츠는 굉장히 쉽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그대로 뺏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거를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 내가 이거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써야만 지식의 왕초보인 대중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고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하면서 책을 쫙 보는 거예요. 논문을 쫙 보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권 책과 2권 책과 3권 책과 4권 책들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내용들을 나중에 쫙 이렇게 하나를 모아요.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차가 40에서 50개입니다. 40에서 50개예요. 그러면은 한 개 한 개의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의 주제를 갖고 책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거를 40에서 50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대학 레포트를 4, 50개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인데, 그럼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이 있고 하나의 테마가 있고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1권 책에서 자료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넣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걸 이제 넣는 겁니다. 2권 책, 3권 책, 4권 책, 5권 책 쫙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수십 명의 저자, 수십 명의 논문 저자, 수십 명의 다큐멘터리 촬영자, 혹은 뭐 인터뷰어, 이것들을 다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한 개의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게 2, 30명 될 거 아닙니까? 쫙 해가지고 각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코끼리에 대해서 누구는 뭐 덩치가 크다라고 묘사를 하고요. 누구는 발걸음 소리가 크다라고 묘사를 하고, 누구는 채소를 먹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온순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지식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요. 자, 코끼리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두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과 묘사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 설명하는 어떤 방식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들과 그리고 이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팩트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 달라. 이것들 다 다르잖아. 이걸 다 모아보는 거야. 모아가지고 A라는 사람의 의견에 한번 심취돼가지고 한번 빠져보는 겁니다. 빠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에 또 쫙 빠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에 또 쫙 빠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자하고 내가 일종의 일체가 돼야 돼. 하나의 어떤 동심원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줘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의견을 완전히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고 A 쫙 넣고 B 쫙 넣고 C 쫙 넣고 그럼 쫙 넣는 거야.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머리에 지금 들어왔죠. 이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이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뭐냐? 일종의 정수기의 필터야. 자, 어떤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내 머리에. 쫙 들어가가지고 내 머리라고 하는 소위 정수기의 필터. 이걸 일종의 뷰포인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통과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의 목차를 우리가 글로 써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번 목차가 해결되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40번까지 다 원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원고를 쓰는 거예요. 이 소위 융합적 사고로 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야. A, B, C, D 이 사람들 다 말하는 사람들 다 한번 빠져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스승이고 나는 제자고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가가지고 쫙 한번 흡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 이거는 장점이고 이거는 단점이고 이렇게 한번 구분도 한번 해보는 거야. B 저자, C 저자, D 저자, F 저자, Z 저자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일단은 네 말 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저자들끼리 서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또 치고받고 서로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 근거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거들을. 치고받고 싸울 때 얼토당토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보라니까. 그 근거를 보면서 그 근거가 내가 판단했을 때 타당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의견이 통설일 수도 있고 다수설일 수도 있고 소수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머리로 판단해서 가는 거야. 그것이 통설이 아니어도 괜찮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로 이걸 결정해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대한 각각 개별 사안에 대한 이해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적 의견을 통합 및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논거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가령 건강서를 쓴다고 했을 때 누구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한다고. 이유가 있다고 다들 이유가. 그걸 쫙 보는 거야. 보면서 한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유를 먹어야 된다는 측과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측은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우유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거에 맞는 걸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찬성된 어떤 의견들, 근거들 모아서. 그리고 반대가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반대 의견도 이렇게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언급 안 해줘도 문제는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이해를 잘해야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책을 보는 사람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하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정확히 잘 이해해야 돼요. 정확히 잘.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 터치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한다는 거는 아주 깊은 곳까지 터치를 한다는 거야. 개념을 쪼개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유치원생도
유치원생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초등학생까지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애들이 우리 책을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써줘야 돼요. 그게 좋은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들을 결합을 다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다 시켜가지고 이걸 나만의 어떤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나만의 어떤 의견을 정립하는 겁니다. 가령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지 않습니까? 팽팽하단 말이야. 좌파는 좌파들의 논리가 있고 우파는 우파들의 논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난 중간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도로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융합적 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 컨텐츠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각각 결합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이게 판단도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나만의 어떤 체계화된 어떤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책 쓴다는 것이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죠. 모든 의견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싹 한번 보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종합적 사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사고,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이게 쫙 한번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른쪽의 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왼쪽, 중앙, 뒤쪽, 앞에 쪽, 옆에 쪽 싹 다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고 이게 장점이 뭐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최선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뭐 오른쪽 이야기한다고 오른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왼쪽 옆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운전할 때 이렇게 오른쪽 우회전한다고 해서 우회전만 할 줄 알고 좌회전 할 줄 모르고 후진할 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다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 쓰기의 융합적 사고는 일단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때 찬찬하게 이해하고 흡수를 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서로 이제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우리 책에 넣을 게 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씩 판단을 해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개별 목차를 쓰는 법이라면 전체적인 어떤 목차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목차의 어떤 유기적 연결과 흐름들을 잘 봐야 되고 주제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잘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주제를 이제 큰 주제를 잡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독서법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독서법 중에서도 속독으로 갈지 정독으로 갈지 발췌독으로 갈지 이걸 종합해서 갈지 등등 방향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역시 개별적으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면서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쓰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판단을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뒤로 간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많은 반박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틀렸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연구 작업이죠. 연구 작업이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는 거죠. 다만 키는 누가 지고 있다? 대중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컨텐츠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 골자로 가야 됩니다. 기본 골자로 가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책 쓰기에서의 융합적 사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전부 다 모아보는 거다. 모아가지고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장점과 단점들 혹은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다 판단을 다 해보는 거다. 그런 다음에 나만의 의견을 정립을 하는 거다.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에 맞는 근거들을 다 모아오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때로는 반박 의견들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모르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제 책쓰기 특강이라든지 저에게 또 개별적인 지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또 하시면은 됩니다. 또 이야기를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